5.18 함정기간 동안 광장은 우리는 오늘 5.18 광장에서 여전히 식지 않은 5.16 영령들의 뜨거운 가슴과 만납니다. 언제나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으로 되살아나는 5.16 영령들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정부도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엉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과 패배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개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오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념식이 진행되던 국립 5.18 민주묘지 대신에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 40주년 기념식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전남도청 광장에서 처음 열린 것이죠. 그동안에는 1980년도에 사실은 이 희생자들을 망월동 구묘역에 이제 안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80년대에는 이 추모제 자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 뒤에 이제 97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국가 기념일로 이제 지정을 그때 하면서 비로소 이제 신묘역에 정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기념식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이제 그 묘지에서 민주 묘지에서 열리다가 오늘 이제 민주 광장에서 처음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교수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던데요. 그 구 망월동 묘역에서의 추모제는 항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또 국립묘지에서의 기념식은 사실은 제사의 의미가 있었다면 그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던 이 광장이야말로 5.18의 정신을 이제 광장을 통해서 새롭게 확산해 나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기념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장의 의미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벌써 40년이 됐네요. 저희가 이제 80년대에 대학교 다닐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비디오를 학교에서 몰래 봤던 기억도 좀 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데요.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께서도 용서와 화해, 물론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 용서와 화해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이제는 5.18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그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은 밝히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기념식 주제가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였습니다. 그동안에 5.18 기념식 하게 되면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냐 재창하냐 누구는 했냐 안 했냐가 언론의 한 편을 차지했잖아요. 한 켠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주제가 이렇게 됐다는 건 앞으로 재창 합창 논란이 없어진 건가요? 이미 뭐 그 재창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그런 논란은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이 입장을 할 때 뭐 물병을 세례한다든가
야유를 보낸다든가라고 하는 지난 기념식 때 황교안 전 대표에게 했던 네.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힘차게 같이 부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논란은 이제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면에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의 일각에서 있었던 그 망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광주에 내려갔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진심을 아마 받아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출발이지만 역사의 발전은 이렇게 작은 출발부터 한 걸음부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 의원입니다. 아 그러네요. 현 의원 그렇습니다. 아직 며칠 안 남았어요. 불출마를 선언하셨지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발을 띄기 시작한 이러한 통합과 화합 새로운 미래로의 어떤 전진 이런 한 걸음을 의미 네. 있게 보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뒷받침을 잘 해야 될 문제가 이제 전 의원님이 되시는 21대 국회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예, 학생 운동하면서 뭐 거리에서 부르고 그랬는데 예, 그것은 이제 사회를 당시에 당시 기준에서 사회를 좀 변혁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 노래였죠. 그것은 지금 불러도 하등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합창이네 재창이네 이런 그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 노래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광주에 가서 불렀습니다. 그 취임한 첫 해에 기념식에 가서 그 정도로 이것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그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는 저는 웃음거리가 네. 될 일이다 오히려 이런 거는 그 하나의 문화지 이거를 뭐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제목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이 좀 완성이 될 것인가? 네. 뭐 그렇게 좀 근데 관심이 이제 가는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은 들어요. 예. 이게 저는 다만 그래도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식, 추념식 이런 데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또 당연히 애국가도 부르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애국가가 됐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상호 저는 이렇게 상충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온 그 과정 자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공식 행사면 네. 애국가 또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대비시켜 놓고 서로 어떤 그 마주 바라보면서 충돌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요. 사실은 네. 부끄럽고 그런 어떤 본질들은 대개 정치가 개입을 하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런 정쟁들이 사실은 본질이 발전, 역사의 발전을 저해해왔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념사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5월 정신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딱 와서 한마디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광장으로 나왔고 기념식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치에서 싸우지 말고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용한 제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그 광주에 있는 지금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그 5.18 민주광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광장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으로 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5.18 기념이 5.18 정신이 기념식으로 돼야 된다 이런 뭐 제언이고요. 또 바람을 또 그건 뭐 피력하셨어요. 하나의 이제 제언이시고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5.18 관련된 법안들이 네. 국회에도 계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법안도 있어요. 그 5.18 정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근데 저는 그런 법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5.18 정신의 기본 정신은 존중돼야 되고 계승돼야 마땅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요. 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형법의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네. 그것은 굉장히 또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것은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국민 간의 또 사회적인 인식, 합의가 가능한 네.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은 그건 무시당하면 되는 겁니다. 무시당해야 되지 꼭 감옥에 가야 되겠느냐. 물론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정말 왜곡, 날조, 확산, 네. 증폭, 또 유포시키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정도에 따라서. 하지만은 성숙한 우리의 그 사회 의식, 국민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게 거예요. 정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뭐 예, 적극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생활 속의 5.18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5.18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5.18 관련 그 관련 법안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의되거나 준비됐을 때의 시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진영 간에 막 첨예하게 어떤 충돌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발의됐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갈등을 고스란히 법안의 내용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과한 측면들도 저는 당연히 담겨 있다고 보고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서로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5.18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합의한다면 그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 방송에 출연해서요. 5.18 당시에 그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다고 그래요. 서울역 대회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지금 엊그제 광주 MBC에서 인터뷰한 저 말씀을 제가 대변인할 때 사실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직접 들은 바가 있고 아까 우리 김영 의원님 말씀하신 광주 비디오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다 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광주 비디오 등 뭐 그런 활동들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디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아마 실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경희대학교 복학생 대표 자격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 우리가 80년도에 그런 봄 5월 27일 뭐 등등해서 20일 때 한 20만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아마 학생 운동권의 지도부는 군의 어떤 투입 개입을 염려해서 네. 정말 좀 우리가 그런 걸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역 대회군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당시 어떤 학생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당시엔 최선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은 어차피 군부 독재와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본다면 군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철저히 그 당시에 막아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경찰서에 수감이 되어서 그 경찰서에서 그 경찰들이 알려주는 그런 뭐 5.18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회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좀 전에 우리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 노무현 대통령 언급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를 확장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네. 생각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보니까 그 광주 5.18 광주 그 민중 항쟁과 관련된 그 비디오를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산에서.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5.18 광주 항쟁도 광주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제한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본 정신은 뭐 그 이후에도 민주화 투쟁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도 했고 뭐 노동계에서도 했고 또 제야에서도 했는데 그런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민주 정신을 좀 더 확산시키고 계승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산업화라고 하는 또 민주화라고 하는 또 지금은 이제 뭐 정보화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사회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런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운동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또 부마 항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민주화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 이것은 마땅히 좀 계승되는 게 맞고 이것이 이제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사실 당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그 서운한 면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이제 전 뭐 지난 보수 정권에서 조금 또 대통령이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꼭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계속 발의되고 국회에서도 통과됐고 또 YS 정부 때도 특별법 같은 거 이제 통과가 됐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만 광주 5.18 광주 기념식에 참석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 포함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때다. 특히 우리 정치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적극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왜 광주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확 안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광주 시민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걱정을 사실 대변인을 했던 사람으로 들더라고요. 대변인 전직 그렇습니다.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갖지를 못했을 겁니다. 네. 광주가 철저히 고립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어떤 광주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든 서울역의 대회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그 비디오를 부산의 카톨릭 센터에서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그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했던 것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한 일이 다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일화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광주의 그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알림으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을 뛰어넘는 주제로 만드는데 일단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소회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보태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맞이해서 오늘 대통령 기념사에 보면 어떤 대구에 굉장히 참고를 하던 그런 시기에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하고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5월 정신의 확장이 아니겠냐라는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여와야 정치권이 전혀 이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충돌이 없이 그렇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제2의 어떤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역시 청와대 대변인 하신 그 관록이 묻어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해석이 좋습니다. 해석이 좋은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조금 전에 이제 여야가 이제 함께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제 광주에 이제 내려가서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이틀 전에도 이제 입장문을 냈었잖아요. 5.18 망언 관련 재차 사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 내외 그 미래통합당의 당 내외 어떤 극우적인 세력과의 결별하는 움직임 구체화될 거로 좀 기대하십니까? 저는 참 이거 답답해요. 5.18 관련해가지고 그 발언, 뭐 막말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답답하고
그걸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근데 저는 그 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시의 대상.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정치권이라는 것이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벌당하면 또 그쪽 세계에서는 또 무슨 소영웅주의에 빠지고 말이죠. 저는 이거는 악순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오히려 그런 걸 무시하는 것이 최소한 정치의 기본적인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걸 뭐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당적을 또 없애고 저는 그거조차도 좀 구차한 방법이다. 에너지 낭비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진실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 훼손, 네.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아예 눈길도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한번 짚어볼게요.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면 당내 이제 중도적인 이제 인물로 이제 꼽히고 또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혹시 당내 보수 야권에서는 개혁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역시 유승민 의원도 어제 5.18 묘지를 참배했어요. 결국은 이제 좀 큰 꿈을 생각하시는 분들, 야권에 큰 꿈을 꾸시는 분들이 5.18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드러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움직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너 바로 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께서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당신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바로 5.18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 이만큼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여야 간에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정쟁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본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정쟁의 구도 틀 안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온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껍질이 깨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극우 세력과의 결별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물론 뭐 제가 소속한 정당일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지만 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쪽도.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께서 지난번에 어떤 극우 유튜버들과의 싸움을 선포를 하시는 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든 좌든 간에 서로 극우 극자의 목소리들을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무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바로 그러한 품격 있는 어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정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우든 극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자정하고 넘어가서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동의합니다. 네.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극우와 극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요.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 건강한 세력이 건강한 좋은 정치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정치에 미래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도 지금 우리가 극우 유튜버들 우리가 욕은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편승한 측면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15 총선 전에.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욕하기보다는 극우 유튜버 내에서도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회수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장사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막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저는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또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시를 하면 좋긴 한데요. 그들이 하는 발언의 공간이 어떤 사적인 공간이냐 아니냐, 그다음 공인이냐 사인이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무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리가 얘기도 있어요. 건강한 세력이 뭉치고 뭉쳐서 그게 큰 흐름이 되면 해결됩니다. 그래요. 이런 건데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선인들 177명 뭐 다 이제 광주 기념식에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선인이 오늘 그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역시 광주 전남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점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뭐 간 김에 뭐 이렇게 점심도 하고 그럼요. 스킨십을 하는 거 좋은 건가요? 이거 정치인이 정치해야죠. 그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되고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지금
잠재적인 대권 후보, 부동의 1위 아닙니까?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 당권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고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권에 나서든 안 나서든 그 광주 지역 가서 그 지역 출신들, 정치인들 만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고요. 너무나 자연스럽다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야말로 이제 터놓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래요. 그래야 보다 내실 있고 보다 지지 기반이 확실한 대권 주자가 되겠죠.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예. 또 거기에 붙여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호남 당선인들 전체가 아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5.18 관련 법안들 개정안을 1호로 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출발했던 지금은 종로에 와서 이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당선인들과 아마 이 5.18 관련 이 법 개정안을 어떻게 발의하고 추진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의미도 담아서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게 됐든 이게 됐든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 정치하시는 거 맞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정치인들이 제일 웃긴 얘기가 너무 정치적이다, 뭐 정치 공학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비판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해야죠. 그럼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정치하는 분 한 분 또 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책임지고 사퇴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이 비공식적으로 정치 활동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향후 대선 도전을 위한 움직임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낙선 현역 의원들과 만찬도 하고요, 위로도 하고요. 근데 뭐 낙선한 현역 의원들한테는 전화를 했는데 불출마한 의원들한테는 전화가 없나 봐요. 아직요? 못 받았어요. 예. 그럼 정치를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전화를 돌리셔야 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4.15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신 거잖아요. 근데 글쎄 조금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정치인이 된 거죠,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재기를 해야 될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재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재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가 난망이죠. 왜냐하면 바로 엊그저께 4.15 총선 큰 표 차이로 우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치를 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 4.15 총선에 크게 졌는지에 대한 무슨 뭐 반성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4월 15일 날 투표 당일 날 자정쯤입니까? 그때 해가지고 간단히 뭐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 같은데 네. 정치를 그만두는 것도 재기하는 것도 저는 국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사죄가 필요하고 그렇다 생각합니다. 기왕에 정치를 시작하시려면 국민들께 먼저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전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 먼저 사죄하고 그동안의 소회도 밝히고 또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또 밝히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 재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화 안 왔다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고 주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아니면 한번 또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5.18 40주년 기념식 관련된 이야기 좀 정치권의 이야기 좀 해봤고요.